자,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오늘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수업으로 마지막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기말 시험이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기하 변환에 대한 얘기로, 원래는 이거를 좀 앞쪽에서 했어야 좀 맞는데 좀 이제 뒤쪽으로 밀었어요. 3차원 그래픽스에 해당되는 걸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좀 밀었는데, 일단은 이제 이 앞쪽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좀 저희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 곡선 표현에 대한 방법,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 수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학기는 이렇게 진행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시험에 대한 얘기는 요 끝나고 아주 간단하게, 제가 아직 그래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모르는 것도 많아서 여러분들보다 더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고, 이 기하 변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하 변환. 자, 기하 변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어요. 자, 기하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우리 한자에서 좀 문제가 있죠. 지오메트릭의 지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그냥 음역을 해서 소리 나는 대로 한자 단어를 쓰다 보니까, 기하가 이제 중국에서 쓰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그거를 그 한자를 그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거죠. 아무 의미 없어요. 지오메트릭이라고 하는, 일단 지오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도 아닌 그 로마자로 하는 걸로 봤을 때, 이 어떤 지리적인 걸 표현한다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뭐 지리, 길이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겠죠. 일단 기하 변환이라고 하는, 뭐 그건 그렇고, 기하 변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에서 할 적에는 일단 물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물체를 설계 또는 그릴 때, 예, 그 물체의 위치를, 때로는 우리가 사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사진을 좌우로 이 뒤집기 한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 상하로 뒤집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90도 틀기도 하고 45도 틀기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물체 위치를 옮기기도 하죠. 또는 모습을 변환시키기도 해요. 확대, 축소 같은 거, 모습 변환. 네, 필요한 조건으로서 기하 변환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변환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동을 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좌표 이동을 해주는 부분, 또는 회전해주는 부분, 또는 뭐 어떤 크기 조절에 해당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 사용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기술 중에 하나가 기하 변환이다라고 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이 기하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요. 근데 벡터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벡터의 특징을 보게 되면 길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방향으로만 나타나죠. 방향만으로 표현을. 그래서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벡터하고 같은 이 길이다라고, 뭐 요 길이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방향도 동일하다라면 이 두 개는 동일 벡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그래픽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타낼 적에는 이 점의 좌표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벡터에다가 뭐를 플러스하냐, 여기다가 이 점의 위치가 필요하죠. 그 점의 위치가 필요하다. 이 벡터 플러스 점의 위치, 이거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affine이다라고 하는 걸 써요. affine. 그래서 일단 affine 공간이라고 하는 걸 쓴다 하죠. affine 또는 affine 공간. 이건 벡터라고 하는 건 벡터 스페이스, 벡터 공간이다. 그래서 affine space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벡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는 거부터 시작해 다시 한번 정의해 볼게요. 자, 벡터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크기와 그다음에 이 방향만으로 이제 표현되죠. 그리고 크기와 방향이 동일하다면 같은 거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 그 벡터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더 중요시 여기냐면 여기다가는 공간상의 그 위치를 중요시하죠. 위치를 중요시해야 되겠. 어디서부터 저희 그 방향이 시작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크기는 얼마인지에 대한 거. 따라서 공간상의 위치를 중요시할 때는 벡터만으로는 곤란하다. 벡터만으로는 부족. 따라서 여기다가 뭐를 했냐면 벡터라고 한 데다가 뭐를 하나 더 넣냐면 포인트 하는 거에 대한 걸 갖다가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추가 대상이다. 그러면 이 점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다면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위치 있죠. 우리가 점이라고 하는 걸 갖다 그래픽에서는 좀 저희 그 굵은 점 또는 저희 작은 거, 큰 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실제적으로는 점은 위치만 있고 크기와 방향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크기는 없고 위치만 있으니까 여기는 이 점이라고 하는 거가 나타내는 거는 뭐냐 하면 위치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벡터라고 하는 거는 나타내는 거는 크기라고 하는 거와 방향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 벡터라고 하는 거와 점이라고 하는 걸 합쳐서 포인트라는 걸 합쳐서 뭐라고 했냐면 affine이다라고 하는 걸로 붙였다라죠. 자, 참고로 이 affine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한번 그 찾아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저희 그 수학 어떤 전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냥 순수하게 명사용어로는 어떤 의미냐면 친척이라고 하는 이 친척의 어떤 이 그 사람을 얘기할 때 affine이다 또는 친족에 해당되는 사람을 친족의 어떤 사람을 갖다가 affine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ffine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넣었을 때는 뭐냐면 포인트라고 하는 이 점이 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벡터의 친족 그게 뭐가 되냐면 점, 포인트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쓰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희 그 이제 이거는 어파인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초창기에 저희 그 제가 설명은 안 하긴 했는데 그냥 저희 그 간단히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 기하 변환에서 이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하 변환에서는 주로 하는 목적이 아까 얘기했듯이 물체 이동, 회전, 뭐 크기 조절, 기타 뭐 이런 것들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와 같은 걸 하게 될 때는 뭐냐면 새로운 좌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한번 우리가 3차원에 해당되는 걸로 본다면 이 부분은 x축이다라고 하고 이걸 y축이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몸 앞쪽으로 나타내는 이걸 갖다가 Z축이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죠. 이 점의 좌표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점을 X라고 하는 거하고 Z라고 하는 좌표를 나타내는데 이 점의 좌표를 욜로 이동을 하려고 한다. 이제 노란색 점이 있는 위치 P'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서 여기가 X'이라고 하는 거, Y'이라고 Z'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P에서 P'으로 변환을 시켜주기 위한 이와 같은 좌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다시 써보면 P라고 하는 X, Y, Z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는 이런 좌표를 변환을 해서 이 P', X', Y' 로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때 해주는 X좌표 값은 어떻게 계산될 거고 어떻게 되고
Z좌표는 어떻게 계산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원래 주어진 좌표에서 변환하는 값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x라고 하는 거에다가 얼마가 더해질 테고 y라고 하는 데다가 얼마가 또 더해질 테고 z라고 하는 데다가 얼마가 더해지겠죠. 그때 이 변화가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하죠. 자, 그런데 이 참고로 이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이 그 뭐 여기 더하기가 표시가 되어 있죠. 덧셈이라고 하는 대신에 뭐를 주로 쓰냐면 곱셈을 쓴다 하죠. 특히 어떻게 되냐면 그래픽스용 저희 그 하드웨어들이 있죠. 우리 이걸 갖다 GPU라고 얘기한다죠. 이 하드웨어는 곱셈만 사용한다 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행렬에 해당되는 곱을 가지고 한다 하죠. 행렬에 대한 곱을 가지고 나타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덧셈으로 되어 있는 걸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곱셈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줘야 되겠다 하죠. 곱셈 형태로. 그럼 덧셈을 곱셈 형태로 바꿔요. 이 덧셈을 곱셈 형태, 곱셈을 갖다가 덧셈으로 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표현한다. 다시 써볼게요. x라고 x 프라임은 x 더하기 a고 y 프라임은 y 더하기 b고 z 프라임은 z 더하기 c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덧셈 형식이죠. 자, 이걸 곱셈 형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나타나는데 그때 요거 덧셈 형식과 곱셈의 형식이 동일한데 그게 뭐냐면 행렬의 어떤 곱부를 나타내자.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어떤 행렬을 곱해서 여기다가 x, y, z를 이렇게 나타내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3행 3열이 되겠죠. 근데 이와 같은 행렬을 찾아야 되는데 이 행렬을 찾을 방법이 없다죠. 이제 이런 행렬을 찾기가 어렵다. 이게 곤란하다. 이렇게 생긴 행렬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3행 3열인데 3행 3열은 안 된다 이거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해결 방법은 3행 3열이 아니라 요거보다 한 차수 올려서 하는 방법 쓰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에다가 뭐가 하나 더 들어가냐면 1이라고 하는 값을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3행 3열의 어떤 행을 여기다 이렇게 곱했죠. 아까 이 하고 여기다가 x, y, z 그리고 또 하나 1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 더 넣자. 그러면 이게 이 네 줄로 되어 있는 4행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여기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4 바이 4 행렬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x라고 하는 데다가 더하기 a, 그 다음에 y에다 더하기 b, z에다 더하기 c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렬을 곱해지는 거니까 이 부분에는 어떻게 쓰냐면 1, 그 다음에 0, 0, a 하게 되면 이 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이 1 더하기 1 곱하기 x, 0 곱하기 y, 0 곱하기 z, a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그걸 다 더하는 거죠. 따라서 x 더하기 a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진다라는 걸로 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저희 그 행과 열을 더 추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희 두 번째 y는 이 y 더하기 b에서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얻을 거니까 여기는 어떻게 쓰냐면 0, 1, 0, b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럼 z라고 하는 거는 0, 0, 0, c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되겠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가 1 나와야 되겠죠. 여기가 1이에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1로 나와야 되니까 0, 0, 0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식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행렬의 곱을 덧셈의 형식을 행렬의 곱 형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걸 갖다가 뭐라냐면 호머지니어스라고 불러요. 호모라고 하는 말 워낙 많이 쓰이죠.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로 전환한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불러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모든 저희 이 그래픽스 쪽에서 이 좌표 변환, 기하 변환을 할 적에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결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됐다. 자, 기하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하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행렬의 곱을 나타낸다. 행렬의 곱으로 이 표현한다 이죠. 그래서 이 행렬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다라고 부른다 이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말로는 동형 또는 동차 뭐 이런 식의 표현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좌표를 갖다가 크기에 대한 변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동을 한다든지 또 때로는 저희 일부분만 이렇게 비틀어진 현상을 갖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모든 경우에 다 이와 같이 이 기하 변환인데 그게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고 그걸 동형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을 나타낸다. 그럼 첫 번째 이동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걸 보죠. 네, 이 경우에 2차원에 해당되는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은 이와 같이 x축과 y축으로만 표현되어 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여기 좌표가 p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죠. 그리고 이쪽에 P'이라고 하는 이쪽 좌표로 이동을 하려고 한다. 자, 이렇게 한다고 했을 적에 P라고 하는 좌표가 P'이라고 하는 좌표로 이제 이거는 2차원에 해당되는 걸로 제가 그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일로 이동이 일단 X축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T의 X라고 한번 나타내고 그 다음에 Y축에 해당되는 거를 T의 Y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서 실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네가 지금 나타내는 식은 뭐냐면 P'이라고 하는 좌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원래 T라고 하는 데다가 얼마를 더하냐면 P라고 하는 원래 값에다가 이렇게 값이 추가된 거겠죠. T만큼.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X'이라고 하는 거하고 Y'이라고 하는 P'의 좌표는 X로 얼마를 이동을 했냐면 T의 X만큼 이동했고 T의 Y만큼 이동을 한 거를 원래 좌표값 X하고 Y의 좌표값을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뭐라 했냐면 우리 이제 이 기하 변환에서는 덧셈 편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곱셈 형태로 바꿔주죠. 곱셈 형식으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표현한다. 2차원이니까 호모지니어스 2차원의 경우니까 2차원의 행렬이니까 2차원의 경우는 x하고 y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제 한 일씩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행렬의 차원은 일씩 증가시켜서 얼마가 되냐면 3차원에 해당되는 삼행삼렬이 되겠죠. 삼행삼렬에 해당되는 그 행렬을 이용한다 하죠. 그게 이런 모습이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만 찾았었는데 여기다가 1이라고 하는 값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하나의 차수를 더 늘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행렬이 삼행삼렬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원래 좌표값 x, y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거에서 곱셈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저희 삼행삼렬 행렬은 어떤 게 들어가야지만 x 프라임이 x라고 하는 거에서 tx라고 하는 값만큼 더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x 값은 그대로 들 거니까 1 곱하기 x. 그 다음에 y는 필요가 없죠. 따라서 0 곱하기 y에서 그 항을 없애버리고 1 곱하기 얼마가 돼야 되냐면 tx라고 하는 게 더해져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x 곱하기 1 더하기 그 다음에 y 곱하기 0 그 다음에 이 1tx죠. tx라고 먼저 쓸게요.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x 0 tx라고 해서 결국은 x 플러스 tx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줄에 해당되는 거.
그렇다면 두 번째 줄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하냐면 y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해야 되니까 y 프라임은 y 더하기 ty라고 하는 걸로 더해줘야 되겠다. 그죠? 따라서 여기서는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냐면 x 부분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x니까 x 곱하기 0. 그 다음에 y 곱하기 얼마가 되냐면 1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1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 다음에 1 곱하기 얼마가 돼야 되냐면 1 곱하기 이 ty에다가 곱하기 1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ty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거죠. 자, 1인 맨 마지막에 이 세 번째 행에 해당되는 1, 요거는 그냥 0 곱하기 0 곱하기 0 곱하기 x, 0 곱하기 y. 그래서 x하고 y 좌표값은 필요가 없고 1이라고 하는 것만 들어가야 되니까 0, 0, 1이라고 하는 걸로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그 전체 이 덧셈으로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이와 같이 곱셈 형태로 바꿔줘서 기하 변환을 해줄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tx하고 ty 값만 변형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좌표 이동이 되는 거죠. 만약에 물체가 이 사각형이 됐던 삼각형이 됐던 아니면 곡선이 됐던 좌표 이동을 한다면 이 행렬에다가 tx하고 ty 값만 넣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저희가 모습을 이 동형의 어떤 저희가 매트릭스,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지면 되겠다 하죠. 그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씩 증가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3차원으로 한번 이거 확장해 보자. 그러면 좌표는 이렇게 표현된다. x축과 y축과 그다음에 z축. 편의상 이렇게 저희가 아래에서 그 왼쪽으로 저희 기울어진 어떤 모습을 나타내죠. 그러면 실제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3차원의 어떤 물체가 되겠죠. 이 점의 좌표 이걸 갖다 P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X라고 하는 좌표, Y라고 하는 Z라고 하는 좌표로 나타냈을 때 이 좌표에 해당되는 걸 이 부분을 이동시켜 주려고 그래요. 일로 이동시켜 주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 변환이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좌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좌표를 P'이라고 그러고 이때 좌표의 이 그 값이 이렇게 나타냈다. 그러죠. 자, 이때 변환된 부분을 이 벡터 요만큼 이동시켜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이동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P'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된다. P'이라고 하는 거는 P라고 하는 거에다가 뭐를 쓰냐면 T라고 하는 어떤 저희 그 행렬을 곱해서 나타내는 거죠. 자, 3차원이니까 몇 바이 몇으로 나타내냐면 4 바이 4라고 하는 행렬을 이용하게 되죠. 그 행렬 곱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1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추가해서 이 행렬 곱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자. 여기는 4 바이 4 행렬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원래 주어져 있는 x, y, z라고 하는 좌표값에서 p라고 하는 좌표값에 하나 더 추가해서 1이라고 하는 걸 넣어서 곱셈으로 표현하자. 이거죠.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똑같죠. 100이라고 하는 거에 맨 마지막에 tx. 그 다음에 0, 1, 0에 ty. 그리고 z축 값에 해당되는 거니까 0, 0, 1에 tz. 그리고 마지막엔 0, 0, 0,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렬이 하나 더 4 바이 4 행렬이 들어가서 3차원의 경우든 2차원의 경우든 하나의 이제 행렬을 이동시켜주는 부분들로 들어가면 되겠다. 자, 이동은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그 사진을 이용하던 뭘 하던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회전해주는 부분들도 많겠죠.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연산을 거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산을 더하기 뭐 빼기 뭐 이렇게 다 이제 복잡하게 할 거 없이 다 그냥 곱셈으로 나타낸다. 두 번째 방법은 그렇다면 회전에 대한 걸 보자.
우리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45도를 돌렸다, 10도를 돌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 행렬이라고 하는 곱으로 나타내 주자. 먼저 2차원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보고 이거를 이제 확장해 주는 걸 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x축과 y축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냥 써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생긴 p라고 하는 좌표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여기에 그걸 반지름으로 나타내서 r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게 되죠. 그러면 이 지점에 해당되는 이걸 여기다 쓰니까 조금 공간이 안 나타나서 이 위에다가 r이라고 쓸게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각도죠. 이걸 갖다가 파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나타내 보자. 자,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어떻게 변환할 거냐 하면 일로 이렇게 이거 변환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P'이라고 하는 좌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이거의 그 길이는 똑같이 R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겠죠. 그랬을 때 이 각도, 요거는 얼마로 되냐면 세타라고 하는 걸로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의 각도는 파이고 이쪽의 각도는 원래 각도에서 세타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그 각도는 어떻게 표현될 좌표는 어떻게 표현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이게 직각삼각형이라고 요걸 r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요거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걸 세타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여기를 x라고 y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쓰죠. r분의 x.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사인 세타는 그 r분의 y 이렇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r을 다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r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x가 되고 이건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에 해당되는 길이만큼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요게 요 길이만큼이 x 프라임이 되는데 이게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길이죠.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 빗변에 해당되는 걸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r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에다가 r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인데 세타가 아니라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라고 하는 각도 더하기 세타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다. 그 다음에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빗변 곱하기 사인. 그 다음에 각도 부분이죠. 각도가 얼마냐면 파이 더하기 세타. 파이 더하기 세타만큼 나타난다. 자, 요건 지울게요, 이제. 요건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를 전개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뭐, 그 고등학교 때 요즘도 정석 쓰죠. 근데 보게 되면 코코시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더하게 되면 코코, 뭐, 신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있었는데, 이건 그냥 공식이니까 그냥 적는 걸로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각도를 더했을 적에는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서로 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기를 해줘요. 사인 파이,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난다. 예, 이렇게 표현돼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코사인, 요렇게 생긴 거 있었죠. 요 부분. 이건 뭘로 표현되냐면, x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 그랬죠. 요거에다가 요걸 곱하는 거니까 x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는 코사인 세타라고만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뭘로 표현되냐면 y라고 하는 걸 표현된다 이거죠. 따라서 y sin 세타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겠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sine이라고 하는 거에 각도를 더했을 때 전개하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번에는 코사인 파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사인 세타 이렇게 쓴다 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더하기가 되고 r 그다음에 사인 파이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로 표현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보게 되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뭐가 되냐면 x라 그랬고 그다음에 요거 해당되는 건 y로 쓸 수 있기 때문에 x 그다음에 sin 세타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y에다가 여기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 표현된다. 그래서 식을 보게 되면 x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식은 이걸로 표현된다. 그 다음에 y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식은 이걸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곱의 어떤 좌표로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된 얘기죠. P라고 하는 좌표의 변환이니까 그 변환을 회전하는 걸 R이라고 하는 이런 행렬이다라는 걸 보죠. 이 행렬은 몇 바이 몇이냐면 3 바이 3 행렬이 되는 거죠. 왜? 2차원이니까. 이거는 3 바이 3 행렬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동형이라고 하는 호모지니어스 매트리스를 이용하게 된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보니까 여기다가 P'의 좌표는 X', Y'에 하나 더 추가해서 1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추가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행렬이 바로 3 바이 3 행렬이고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좌표에 해당되는 부분이 X라고 하는 좌표, Y라고 하는 좌표가 추가해서 1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이 행을 더 추가한다. 자, 이때 들어가는 부분, 이 3x3 행렬은 뭐냐면, 요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따라서 저희가 x'이라고 하는 건 x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야 되니까, x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y 곱하기 사인 세타죠. 그리고 y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인데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업조 항이 그러니까 2를 쓰면 안 되니까 여기는 0이라고 하는 값을 쓰면 되겠다. 간단하죠. 이 빨간색으로 친 이 박스만 알면 돼요. y'이라고 하는 건 x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이 부분은 사인 세타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y 곱하기 코스 세타죠. 그래서 여기는 부호가 양수니까 플러스가 될 테니까 플러스는 빼고 이렇게. 1 더 없죠. 항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0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마지막 부분 1 다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1이라고 하는 걸 얻어지죠. 바로 위와 같이 만들어진 이 식,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GPU라고 하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 실제 그 애니메이션이든 아니면 좌표 변환을 하던 사진의 어떤 좌표 변환을 하던 이동을 할 때 이와 같은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바로 이 회전해 주는 부분을 찾을 수 있겠죠. 이 세타 값을 현재 몇 도 틀을 것인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계산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뭐 어떤 언어를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자, 2차원에 대한 건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확대해서 3차원을 한번 보죠. 3차원도 별거 없겠죠. 3차원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X'이라고 하는 X축에, 이제 3차원에 대한 거는 이 축에 대한 걸로 나타나게 된다. 자, 그림을 먼저 그려보죠. 자,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Z라고 하는 우리가 저희 아까 이런 거를 그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점을 일로 이렇게 이동시켰죠. 이렇게 이동시켰어요. 요 점이 일로 이동 같아요. 자,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Z가 뭐냐면 0이란 얘기죠. 이거는 이 2차원하고 동일한데 Z가 0이다라고 했을 때는 0인 경우
뭐하고 똑같냐면 2차원에 해당되는 거와 동일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x, y, z라고 이 점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여기서 이 왼 앞으로 좀 당겨서 그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된 걸 일로 옮겼다면 이렇게 좌표가 일로 이동된 거죠. 그러니까 z값만 앞으로 이 양수 쪽으로 이동이 된 거다. 알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Z축에 대한 거부터 한번 보자. 그래서 회전하는 걸로 보자. 축 전체가 회전하는 거 세 개가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축 단위로 한번 보는 걸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Z축에 해당되는 걸로 본다면 아까 이 X'하고 Y'에 해당되는 거는 2차원에 해당되는 걸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X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 사인 세타 이렇게 썼었죠.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x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y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었다. z 프라임이라고 하는 부분만 나오는데 얼마만큼 이동했냐면 요만큼만 이동한 거죠. 요만큼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 z값에 해당되는 것만큼 그냥 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냥 z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Z축에 대해서 회전할 적엔 이와 같은 식구를 만들어주면 되겠다는 얘기죠. Y축에 그러면 에 대해서 회전안 준다. Y축에 대해서 한번 보자. 되니까 X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면 Z라고 하는 걸로 바뀐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 마이너스 Z 코스 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y로 프라임에 해당되는 이렇게 바꿉니다. x 사인 이거 조금 제가 잘못 썼는데 여기가 더하기예요. 그리고 사인 세타 여기 뭐가 좀 붙었네. 자,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이제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이 x축에 대해서 회전한다라고 한다면 이 x축에 대해서 한다면 x'은 x값으로 그냥 들어갈 거고 y'하고 z'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원래 y라고 하는 데다가 코사인 세타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z의 이 사인 세타 값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여기는 y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z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라는 걸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3차원에 해당되는 거가 이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죠. 이게 x고 y고 z고 자, 좀 했던 그 z가 0인 경우에 대한 거부터 보죠. z가 0인 경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요점에 해당되는 이 p라고 하는 좌표가 이 지점에 해당되는 P'이라고 하는 좌표로 바뀐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공간은 거죠. 0일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만약에 Z가 아까 그려긴 했지만 본다면 Z가 5인 부분에 대한 걸로 보자. 그러면 Z가 5인 경우 다 앞으로 당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점하고 이게 이렇게 이동되는 이 지점이 되는 거죠. 이게 P고 이게 P'이라고 하는 걸로 이동이 된 거다. 자, 그랬을 때
P'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주어져 있는 좌표값 그걸 F라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Z를 중심으로 세타만큼 이동했을 때 해당되는 걸로 행렬이 곱셈이 나타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타내지는 행렬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차원을 더 추가해서 2를 더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났죠. 3차원이니까 4행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곱셈을 나타낼 때는 4×4에 해당되는 행렬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원래 P라고 하는 좌표 또는 F라고 하는 거의 좌표를 X, Y,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좌표에다가 하나 더 추가시켜줍니다. 이게 X축에 대한 회전이에요. 여기 이제 X축에, Z축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하죠. Z축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다 Z라고 썼어요. 때 공식은 이렇게 만들어진 행렬로 넣으면 되겠죠. 이건 아까 썼으니까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00 그리고 0010 그러면 000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서 Z는 Z 프라임으로 그냥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저희가 이렇게 표현됐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축을 기준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걸 보고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 같은 행렬로 나타내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 Z축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연필이 있다라고 한번 보죠. 이런 연필. 이거를 X축을 기준으로 90도 이동 이제 그 회전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회전했다라고 한다면 X축을 기준으로 하니까 완전히 회전하고 나니까 어떤 모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둥근색 연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긴 모습으로 바뀌겠죠. 이 부분이 꼭지가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노란색이었다면 여기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렇게 표현되는 X축을 기준으로 90도 회전해 주는 거, 이 반시계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다 양의 비의 그 회전이다라면 반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됐을 때 모습이 그 만약에 이런 연필이다라면 연필 심에 해당되는 거를 딱 쳐다보는 모습이 되겠죠. 그때 이 동형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좌표값이 표현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좌표, 이게 만약에 P라고 하는 좌표고 이게 P'이라고 하는 좌표였다 한다면 P'의 좌표는 X', Y', Z'. 그리고 하나 이 동형이라고 하는 모습을 넣기 위해서 1이라고 하는 걸 더 넣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행렬은 3차원이니까 4행 4열짜리 행렬이 들어가야 되겠죠. 좀 클 거예요. 그리고 원래 좌표값에 해당되는 거 X값, Y값, Z값에다가 1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넣어서 F 또는 P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 그래서 P'이라고 하는 좌표는 F라고 하는 원래 좌표에다가 뭐를 이동시켜 주냐면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이동하는 이런 행렬을 곱해준다. 이 행렬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4×4 행렬이다. 이때 수 있는 게 아까 공식을 적어드렸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0 코사인 세타. 그래서 y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z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이 부분은 필요 없고. 자, 세 번째 거는 x축은 그냥 그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에 해당되는 것만큼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이 어떤 그 변화한 값이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에 해당되는 거는 사인 세타 곱하기 x, y. 그 다음에 이 코사인 세타 곱하기 z 그리고 0. 마지막 여기는 0, 0, 0, 1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4x4 행렬인데 요거를 집어넣었을 때 x축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이 만들어질 거다. 그 다음에 y축을 기준으로 대한 모습에 대한 건 어떻게 표현될 것인지에 대한 거.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연필에 해당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연필이더라. 이게 연필 심이고 이 부분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자,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y축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도 양의 어떤 회전을 했다라고 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연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90도를 돌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y축을 기준으로 한번 보자. 기준으로 90도 회전했을 때 모습을 보죠. 이것도 물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랬을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실제 이 그 연필에 해당되는 모습은 이 Y축에 해당되는 걸로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꼭지 심이 여기 나올 테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생긴 이 노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깎인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물론 약간 더 뒤로 밀릴지 모르겠어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좌표 변환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P'이라고 하는 좌표 값을 찾을 적에는 이와 같이 Y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세타만큼 이동했을 때 원래 이 좌표 F의 좌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자. 그러니까 이때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1이라고 하는 행을 하나 더 추가하자. 그 다음에 4x4 행렬을 하나 더 추가하고 원래 좌표값 x, y, z 거기다 1이라고 하는 걸 더 추가해서 이와 같이 4x4 행렬을 하나 만들게 되겠죠. 자, 아까 썼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기는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사인 세타고 0. 그래서 y축의 값은 빼고 x하고 z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나타내게 되겠죠. 그다음에 y 프라임은 y 값 그대로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y라고 1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1이라고 쓰면 되겠고 그리고 0, 0. 그다음에 z 프라임에 해당되는 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 0이고 코사인 세타고 0이고 그다음에 0, 0, 0, 1 이렇게 표현된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4x4 행렬에 해당되는 값을 세타 값에 해당되는 것만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좌표 변환이 3차원에서의 변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뭐 이제 오픈GL을 쓰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C언어를 쓰던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뭐 행렬 곱셈에 해당되는 건 쓰면 되는데 행렬 곱셈에 해당되는데 한 개, 두 개 좌표 변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연속적으로 변하는 어떤 물질의 좌표 변환을 해야 된다면 굉장히 그 계산할 게 많죠. 그때 하드웨어를 그냥 쓴단 말이에요. 그 하드웨어를 GPU라고 하고 그 하드웨어는 무조건 다 행렬 곱으로 이렇게 이 행렬 곱셈 해주는 걸 씁니다. 그것을 벡터 프로세싱 해주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저희 그 회전에서 이번에는 크기 변환에 해당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변환. 3번 크기 변환. 크기 조절. 자, 첫 번째 크기 조절해 주는데 모든 크기를 동일한 크기로 가로 세로에 해당되는 2차원의 경우는 가로 세로를 크게 해줄 수 있겠죠. 3차원에는 가로 세로하고 그 다음에 Z축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것도 크기. 그래서 다 균등하게 이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겠죠.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겠죠. 3차원의 제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다. 이때 이런 물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어요. P라고 하는 좌표고. 이렇게 생긴 이 그 이
사각뿔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변환을 해서 크게 만들었더니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P라고 하는 좌표가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가 커져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똑같은 게 아니라 같은 모습인데 닮을 꼴인데 이 확대돼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에 대한 거, 이런 확대돼서 가로, 그 다음에 세로, 그리고 깊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동일하게 확대되는 이런 모습에 대한 것 갖다 균등 크기 조절이다라고 얘기하겠죠. 설계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위로 쭉 Y축으로 늘리고 싶을 경우도 있고, 또는 저희가 Z축으로 늘리고 싶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차등이다라는, 차등 크기 조절이다. 그래서 균등 크기 조절할 때 저희 이 행렬은 어떤 걸 쓸 것이고 차등 크기 조절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동일한 어떤 모습으로 쓰면 되겠어요. 차등에 해당되는 모습을 한번 보죠. 여기 이렇게 생긴 타원이 이제 삼각뿔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이 P라고 하는 점을 원래 원본인데 이게 원본을 이렇게 P를 끌어올려 가지고 크기를 좀 위로 올린 거죠. 이렇게 위로 올린 모습. 또는 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옆으로 길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높이는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차등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설계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P'이라고 하는 이 좌표, 이게 P'이고 이게 P'이라고 하는 좌표고 이게 P'이라고 하는 좌표다. 그럼 P'이라고 하는 좌표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 원래 P라고 하는 좌표에다가 크기 조절해 준 S라고 하는 행렬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다. 이거죠. 이게 3차원이다라면 3차원이니까 4 x 4. 2차원이다라고 한다면 3 x 3 이런 걸 넣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에 이 P'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좌표는 원래 P라고 하는 좌표에 해당되는 행렬에다가 S라고 하는 4 x 4 행렬, 예를 들어서 3차원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낸다고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X', Y', Z'에다가 1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동형의 어떤 걸로 바꿔주죠. 거기에 들어가는 행렬에다가 원래 좌표값 x, y, z 1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P'하고는 x 값이 나온다. 이때 S라고 하는 거에 X축으로서만 저희가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Y축에 해당되는 걸로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Z축에 해당되는 걸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에 대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균등하게 한다면 동일한 어떤 값을 주면 되겠죠. 2배씩 한다면 다 2씩 넣으면 될 테고, 3배씩 한다면 3이라고 하면 되고, 반씩 줄인다면 0.50 넣으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값을 각자 다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S의 X 곱하기 X, 그 다음에 Y 부분은 필요가 없겠죠. 첫 번째 X'이면. 그러니까 X'이라고 하는 거는 이 XX 곱하기 SS, 이게 이 배율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럼 Y'이라고 하는 것도 Y에다가 Y에 해당되는 배율이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Z'도 마찬가지 이 Z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배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나타내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배율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배율이 1보다 크면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축소가 되겠죠. 이런 식의 어떤 공식에 해당되는 걸로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SX에다 X 곱하면 되고 Y에다가 뭐를 곱하면 S의 Y를 쓰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0, S의 Y 0, 0 이렇게 쓰면 되겠다. Z라고 하는 건 얼마가 되냐면 SZ라고 하는 값이 곱해지죠. 따라서 0 곱하기 0 곱하기 SG가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1이니까 이 부분 넣어주면 되겠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인데
SX라고 하는 부분이 뭐를 나타내냐면 X축 방향의 배율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보다 크면 뭐를 나타내냐면 확대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축소를 나타내는 부분을 나타낼 거다. 마찬가지 S의 Y라고 하는 거는 Y축 방향의 그 배율이에요. 따라서 1보다 크면 확대, 1보다 작으면 축소겠죠. 만약에 SX하고 SY라고 하는 게 동일한 값을 넣었다 그러면 Z축에 해당되는 거 말고 옆으로 이렇게 쭉 늘어나겠죠. 2차원 평면 쪽에만. 그 다음에 SZ, 이거는 Z축 방향의 배율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1보다 크면 이것도 확대.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축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같은 거는 이거 하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행렬. 매트릭스 4x4 매트릭스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좌표를 하나 만들면 크기 조절에 해당되는 것이 완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변환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 변환은 네 번째 변환 4번. 이건 갖다 뭐라 하냐면 전단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영어로 쉬어링이다. 어떻게 보게 되면 왜곡시키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곡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디스토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쉬어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체를 한쪽 방향으로 밀어낸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구조 해석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비행기를 만드는 이제 그 공장에서 또는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딘가에 압력을 받았을 때 착륙했을 경우에 비행기가 받는 압력을 계산해야 됐다라는 걸 모습을 실제 나타낸다면 착륙하면서 약간 어떤 찌그러짐이 나타날 수 있겠고 잠수함이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을 받겠죠. 그러면서 찌그러지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와 같은 걸 나타내는 걸 전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달이 아니라 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대한 그 3차원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이 3차원의 어떤 모습이고 요 점의 좌표를 P라고 하는 걸로 보고 요 점의 좌표를 Q라고 하는 걸로 보자. 자, 이때 요거를 Y축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고 이 부분에 쭉 나온 걸 X축이다라고 하고 일로 쭉 나온 걸 Z축이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죠. 물론 이 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 원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죠. 자, 이렇게 생긴 거를 여기다가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모습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요 밑에 부분은 그대로 있고 이 부분은 그대로 있고 위에를 밀었기 때문에 위는 밀고 여긴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찌그러지겠지. 이렇게 찌그러진 모습을 나타내겠죠. 조금 모습이 안 예뻐서 지우고. 이렇게 Q 부분은 그대로 있고 P 부분이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Q는 그대로 있고 P 부분만 이동한다. 이것도 너무 크게 그렸나? 자, 그리고 윗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되는 사각형의 모습을 나타내고 Y축에 해당되는 건 이렇게 나타나고 Z축에 해당되는 거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Z축, X축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표현된다. 자, 그랬을 때 Q에 해당되는 좌표는 그대로 있고 P에 해당되는 좌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뭘로 바뀌냐면 P'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다. P'. 그래서 이 P가 P'으로 변환됐고 Q는 그대로. 이렇게 생긴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전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이 그 3차원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이때 일반적으로 2차원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죠. 한쪽은 그대로 있으니까. 따라서 x하고 y축에 해당되는 것만 본다면 x'은 실제 어떻게 되냐면 원래 x라고 하는 데다가 이 y축에 해당되는 것만큼 변환이 되기 때문에 전단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비율을 이렇게 쓰고 y'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y축이라고 하는 거에 x축에서의 그 전단에 해당되는 값이다. 그래서 sh의 x라고 쓰고 x축 값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는 y가 곱해지고 여기는 x가 곱해졌죠. 자, 이렇게. 자,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다. 자, 이렇게 생긴 것 갖다가 행렬로 나타낸다라면 좌표값 P'은 원래 P라고 하는 거에다가 뭐를 곱해주냐면 시어링에 해당되는 행렬값을 곱해줘서 표현하자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 행렬로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에다가 1 이렇게. 그 다음에 4x4 행렬이 나타날 테고 원래 좌표값 x, y, z의 1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4x4 행렬에 들어가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 표현처럼 나타내야 되니까 1 곱하기 x 그 다음에 y하고 s 요 비율 이동하는 비율이죠. 쉬어링의 비율 이렇게 곱해주죠. 그리고 z 필요 없고 1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보게 되면 shx에다가 x를 곱해주죠. 그래서 여기다가 쉬어링의 비율, x축의 쉬어링의 비율, 그 다음에 y 값,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0, 0, 1, 0, 0, 0, 0, 1 이렇게 표현된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이 그 한쪽으로 물체를 밀었을 때 모습에 해당되는 모습의 좌표값들이 계산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좌표를 하나 찍어 가지고 해도 될 테고 전체 좌표 꼭지점만 가지고 선을 그어도 되겠죠. 직선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자, 다섯 번째 반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죠. 반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거울을 이용해서 봤을 때 모습. 그래서 거울에 비친 모습이다. 자, 2차원에 해당되는 것부터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긴 모습이 되겠죠. X축과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P점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X축을 기준으로 반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P'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거는 X하고 Y라고 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거리죠, 여기가. 이것도 똑같은 거리가 되는데 x축 값은 똑같고 뭐가 되냐면 y축이 여기가 원점이니까 마이너스 y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되겠죠.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이 y축에 해당되는 걸로 이 그 미러링이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죠. 자, 이게 P라고 하는 점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죠. X하고 Y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요만큼에 해당되는 거리만큼 여기도 일로 이동되죠. 그게 P'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Y축에 해당되는 건 동일하니까 Y값은 동일하고 X가 어떻게 되냐면 음수로 갔죠. 마이너스 X 그만큼 3분의 만큼 이동한 거다.
그래서 y축 기준을 가지고 반사했을 때 모습이 된다. 또 하나가 뭐냐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가 이렇게 되는 P라고 하는 거에 X, Y다 한다면 이게 원점인데 원점에 가지고 기준한다면 이렇게 대응되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가 P'이 된다. 그래서 원점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보게 되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좌표값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라고 하는 걸로 표현될 거다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의 걸 가지고 이건 원점에 대한 거. 네, 반세죠. 자, 이렇게 생기는 거를 행렬로 나타내보자.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했을 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기준을 가지고 반사했을 때 좌표값은 x', y' 1. 2차원의 경우. 원래 좌표는 x하고 y에 이렇게 생겼을 때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1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동일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x축 값은 동일하고 y축 값만 음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3/3 행렬에 x 값은 그대로 동일하니까 100. y 값만 음수로 바뀌는 거죠. 여기가 x, y였다 그러면 이거는 x, 마이너스 y라고 하는 걸 바뀐다. 따라서 0, 마이너스 1, 0. 여기 나머지는 0, 1 이렇게 쓰면 되겠다. 두 번째 y축을 기준으로 가지고 변환해 주는 거에 대해서 보죠. 그러면 x', y' 1이라고 하는 걸로 쓰고 자 y축 기준으로 됐을 때는 x, y, 1 이렇게 쓰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x값만 제 음수로 바뀌었죠. 따라서 이렇게 바뀌면 되고 0, 1, 0이고 0, 0, 1이죠. 자 이건 이렇게 됐었냐면 x하고 y라고 하는 축이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뭘로 바뀌냐면 이렇게 되는 만큼의 여기가 P'이라고 하는 좌표값으로 바뀐다. 여기가 x하고 y였으면 y축 값은 동일하죠. 따라서 마이너스 x, y라고 하는 걸로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 곱하기 x.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나오게 만든 거다. 자, 원점에 해당되는 것만 하면 이제 2차원에 대한 거 완료가 되죠. 자, 원점을 기준을 정했을 때는 x'하고 y'이 다 x하고 y의 마이너스 값이 취해지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림은 빼고 요 식만 적어보도록 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마이너스 1, 0, 0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y축을 기준으로 바뀌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y축을 기준으로 바뀌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x축을 기준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x축을 먼저 기준으로 하고 y축에 해당되는 거다. 그럼 x축에 해당되는 건 이렇게 생겨야죠. 그리고 두 가지를 쓰게 되면 여기다가 x, y, 1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행렬의 곱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이거 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 먼저 하고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까지 행렬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 0, 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0 0, 0, 1 이렇게 표현된다. 그래서 x, y, 1 이렇게 표현되는 걸로 요 행렬 3 곱하기 3 행렬에 해당되는 걸로 반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만들어진다. 자, 3차원에 해당되는 거는 빼고 이렇게만 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 우리가 하게 되면 변환을 하는데 하나의 그 변환을 하는 거가 아니죠. 여러 개의 복합 변환을 하는 거죠. 그 번호가 좀 이상한 2번입니다. 복합 변환에 해당되는 거. 복합 변환을 하는 거는 뭐냐 하면 한 번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좌우로 뒤집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얼마만큼 x축으로 이동한다든지 y축으로 이동한다든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크기 조절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크기를
확대하는지 축소하는지에 대한 건 중요하지 않고 S1이라고 하는 것만큼 크기 조절하고 난 다음에 이 회전을 할 거예요. 그 회전은 어떻게 할 거냐면 각도를 세타만큼 주는데 회전하는 행렬이 R1이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냐 하면 크기 조절 다시 해요. 그래서 이 크기 조절할 때는 S2만큼 크기 조절한다. 이렇게 됐을 때 관계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때 관계식은 이 작업이 가해지는 작업이 가해지는 순서의 역순 순서대로 하면 돼요. 작업이 가해지는 순서의 역순대로 한다. 그래서 P'이라고 하는 좌표를 얻을 건데 뭐냐면 P라고 하는 좌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P'이라고 하는 좌표로 변환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변환시켜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변환해 주냐면 첫 번째 부분이 크기 조절해 줄 거죠. 따라서 여기다가 크기 조절해 준 행렬을 곱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회전을 한대요. 그래서 회전하는 게 행렬이 R1만큼 그 각도만큼 이동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이게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상관없다.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다시 크기 조절해 주는 거다. 이렇게. 따라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역순이 되는 거죠. 작업의 역순. 대로 이렇게 행렬을 곱해주면 되겠고 이게 주어진 어떤 값이죠. 원래 원제 그 영상 등의 어떤 이 그 좌표가 되겠고 이거는 이 이동 그 복합 이 그 변환 후에 좌표가 된다 하죠. 이렇게 해서 이 그 행렬에 해당되는 값만 계속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 좌표 변환 값이 만들어지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 3차원이든 2차원이든 하는 모습의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그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고 이 시험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시험이 이 6월 30일 있죠.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다. 6월 30일 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험인데 혹시 제가 약간 늦게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일단 9시 30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시간은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나 2시간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시 30분에 끝나는 걸로 하면 되겠죠. 책은 알아서 이제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책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이 돼 있고 일단 9시 30분에 웹엑스라고 하는 걸로 웹엑스 입장을 해주세요. 입장 해주시고 이때 제 그 시험 문제 등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 질문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변 제가 하고 질문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없으면 바로 시작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 클래스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를 이용하도록 하죠. 자, 어디에다 넣을 것인지는 제가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뭐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하더라도 제 그냥 생각하기에는 자료실에 넣을 거다. 현재로서는 자료실에다 넣으려고 한다. 이제 자료실 이용. 어떤 자료실이냐면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하는 과목의 자료실이죠. 그 자료실을 들어오면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거기다 하겠다는 걸 확정한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일단 제 그 계획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는 웹엑스로 시작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고, 다 시험 보시게 나면 답안은 그, 그냥 저한테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가 없으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겠죠. 근데 이때 뭐냐면 스캔한 결과를 보내주시면 되죠. 스캔해서. 자, 스캔해서 보내주시는데 또는 스캐너가 없으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카메라로 찍으실 적에 가능하다면 이 직사각형이 되도록 경으로 그리고 이 촬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자기 답안을.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잡기 힘드니까 이 그 찌그러진 것도 직사각형으로 펴주는 이 앱이 있죠. 다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오피스 렌스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이 그 직사각형 그냥 사진 카메라를 쓰지 말고 이걸 이용한 그 스캔 작업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내주실 때 바이러스 감염되는 일은 없겠죠. 하여튼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 어, 문제에 대한 건 한 5문제 내지 4문제? 뭐 이렇게 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제가 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시험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앞에 뭐 그 역사적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오픈 GL로 하는 경우들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저희 그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레스터 변환이 뭔지에 대한 얘기는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 기울 선을 갖다가 그리는 방법, 네. 이 시험 내용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선 그리기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선을 그리기 작업을 해주는데 이 그 우리가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게 되죠. 선분. 네, 기울기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해서 보게 되죠. 기울기가 1보다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y축 값을 증가시킬래 x축 값을 증가시킬래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걸 갖다가 이 좀 빨리 그리기 위해서 중점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브레스넘 알고리즘이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중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다. 자, 이런 걸 할 적에 항상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 하면 이 중점 알고리즘에서 이 그 계산해 주기 위해서 그 전값에 해당되는 거를 다음에 바로 활용하는 그 공식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수식을 하나 산출하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수식 방법에 대한 거를 찾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에 해당되는 걸로 일단 넘어갈게요. 또 문제가 뭐가 있나 보자. 다음에는 원에 해당되는 거.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자, 원을 그리기 위한 방법에서는 이제 그 대칭 구조 가지고 하죠. 보통 이제 그 일사분면에서 45도에서 90도 사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그 선택점을 찾을 것이냐 90도에서 45도 방향으로 하는데 그때 그리는 방법 뭐 여기 결정 변수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브레스넘 알고리즘이 적용되는데 이 결정 변수에 해당되는 거 산출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물론 그 결정 변수 만들기 위해서 이 제가 드렸던 90도에서 45도로 내려가는 거 말고 다른 각도에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뭐 배운 게 그렇게 그 수업한 내용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타원에 대한 건 제가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채우기 작업해 주는 거.
이 채우기 작업하기 위해서 이 그 알고리즘들이 있었죠.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한 거는 뭐 이거는 있는 그대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대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엔티 알리싱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저희 이 예쁘게 잘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갖다 조금 혼동스럽게 만들면서 하는 엔티 알리싱 방법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의 이거 점을 갖다가 동그랗게 할 것인지 하는 모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절단을 하기 위한 방법, 포인트 클리핑에서 이렇게 저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오늘 한 부분이 뭐가 있었냐 하면 이 지금 이제 그 기하 변환이 있었죠. 요거에 대한 것만 이 그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선 그리기는 원이라고 하는 거에 그대로 이제 적용될 거고, 여기에 사용되는 건 알고리즘인데 약간의 변형 형태. 변형했을 경우에 또는 이제 뭐 식이라든지 하는 것 갖다 유도해 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하 변환이다. 기하 변환에 그 좌표값이 있는데 그 좌표값을 A라고 하는 좌표에서 B라고 하는 좌표를 변환하기 위한 걸 좌표값을 그냥 주고, 그때 행렬값은 실제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에 대한 걸 한번 산출해 봐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행렬에 대한 거를 실제 여러분들이 잘 만드실 수 있는지, 뭐 확대했을 적에는 어떻게 되고, X축으로는 확대하고 Z축으로는 축소하고, 그런 모습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게 됐을 때 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까지 시험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바로 내일이다라고 한다면 이 기하 변화는 빼겠는데, 일단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시간도 있고 오픈북이고 오픈노트고 더더욱이 오픈 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시간이 무한히 들이게 되면 전문가 또 찾아가실 수도 있고, 더더욱이 뭐 보게 되면 네이버 같은 데다 올려놓고 답 좀 알려주세요, 그런 경우들도 간혹가다 숙제 내문 있는 경우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2시간 내로 한정돼서 시간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2시간 만에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2시간 내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에 대해서는 너무 박하게 줄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정정당당하게 그 문제를 풀어보시고 자기 이해도를 늘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여기까지 하느냐고 이 수업을 비대면이죠. 비대면 수업을 하느냐고 조금 아쉬웠지만 이 다음에 이제 우리 사태가 정부가 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걸 수 있죠. 하여튼 이제 잘못된 거 있으면 저희 청와대에다 대고 항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안 되면 중국 정부에다 대고 항의하시면 되겠죠. 바이러스 만들었을 때. 그래서 저희 다음 학기에는 이 바이러스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백신이 나온다래도 10월, 11월 달에 나올까? 현재로서는 뭐 미국의 대선이 11월 달이니까 10월 달에 나올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가봐야 되겠고, 일단은 적어도 9월 달까지는 비대면 수업을 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학기 이렇게 해서 고생하셨고요. 이 다음 화요일 날 시험 잘 보시고 이 실력 향상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려면 혼자 좀 머리 써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